파리에서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먼 나라까지 가야 해? 진짜 한국에 가려고? 말도 안 돼.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동으로 채우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던 클로에가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먼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클로에에게 한국은 열정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도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클로에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으로 저희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럼 클로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리,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손꼽히는 이곳은 클로에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크루아상을 곁들인 에스프레소를 즐기며 출근하는 일상은 누군가에겐 꿈같은 삶이었죠. 클로에는 프랑스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파리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세련된 사무실과 흥미로운 프로젝트들로 가득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매력적인 클라이언트들과의 미팅도 그녀에게 자부심을 안겨줬죠. 하지만 클로에의 마음속 한구석은 점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모든 걸 잃었는데도 뭔가 빠져있는 기분이야. 프랑스의 느린 관료주의와 변화에 둔감한 문화는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수많은 서류와 상사의 승인이 필요했고 그 과정은 몇 달씩 걸리기 일쑤였죠.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는 늘 보수적인 구조에 갇혀 좌절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틀에 갇힌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이 쌓이면서 그녀는 더 이상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로에의 절친 엘리가 저녁 모임에서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클로에, 넌 BTS 알아? 이 뮤직비디오 한번 봐봐. 진짜 대단해. 그녀가 보여준 영상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였어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뮤직비디오 정도로 생각했지만 화면 속 멤버들의 완벽한 군무와 카리스마에 그녀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예술 같아. 그날 이후 클로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K-팝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세븐틴, 블랙핑크, 그리고 NCT 같은 다양한 그룹들의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며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K-팝을 넘어 그녀는 한국 문화 전반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넷플릭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세로이 정말 대단해. 저런 끈기와 도전 정신. 나도 가질 수 있을까? 드라마 속 주인공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클로에는 자신의 상황과 겹쳐 보이는 주인공을 보며 점점 새로운 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의 회사에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클로에, 한국 지사로 2년 파견 근무를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농담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니. BTS와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알게 된 영상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클로에는 이 기회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도약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행을 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파리에서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먼 나라까지 가야 해?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강렬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결국 클로에는 파리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에펠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이야. 클로에가 한국행을 결심한 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결정은 내렸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한국 생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 서울에서의 삶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검색 결과는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찍힌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겠지. 하지만 두 번째 검색 결과는 한국의 높은 물가와 언어 장벽에 대한 우려를 담은 블로그 글이었어요. 언어도 모르고 친구도 없는 내가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클로에는 계속해서 한국 관련 유튜브 브이로그와 블로그를 읽으며 희망과 걱정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케이팝 아이돌들이 찍은 유쾌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었고, 다른 날은 한국의 복잡한 집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몰라. 과연 이걸로 생활이 될까?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지만 생소한 발음과 어수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클로에는 출국 준비를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걱정에 갈팡질팡했습니다. 클로에, 너 진짜 한국으로 간다고. 그냥 회사가 잠깐 재미삼아 제안한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친구 엘리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어요. 너 프랑스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는지 알잖아. 서울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말도 안 돼. 부모님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로에, 회사에서 너를 먼 나라까지 보내는 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 가족과 친구들을 떠난다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해.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행이란 직장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환경, 그리고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난 이미 답답한 틀 안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출국이 가까워지자 클로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를 펼쳐놓고 중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즐겨 쓰던 커피 머신, 한국에서도 이걸로 아침을 시작하면 익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K-팝 앨범과 포스터, BTS가 내 삶에 용기를 준 것처럼 나를 응원해 줄 거야. 가족 사진과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작은 소품들. 새로운 곳에서도 이걸 보면 힘이 날 거야. 하지만 짐을 싸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만약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출국 전날 밤, 클로에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로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그 말에 클로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에 가서 더 실력을 갖춰서 돌아올게요. 출발 당일 아침, 클로에는 짐을 정리한 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한국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 친구 엘리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로에, 꼭 자주 연락해.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길 바랄게. 파리도 내가 그리울 거야.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클로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라고 생각하자. 비행기가 이륙하고 클로에는 비로소 자신이 큰 결정을 내렸음을 실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클로에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도착했어. 이제 시작이야. 터미널로 들어서자 그녀는 바로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세련되고 깨끗한 시설,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다국어 표지판과 안내 로봇들. 와, 프랑스 공항과는 완전히 다르네. 특히 공항 직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그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인사는 클로에를 안심시켰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클로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며 회사에서 보낸 서울 지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이라니, 한국은 정말 디지털 강국이구나. 클로에의 숙소는 강남에 위치한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이 분리된 공간.
온돌 난방 덕분에 발밑이 따뜻했고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파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 도시에서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 그녀는 짐을 정리한 후 한국의 첫날 밤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첫 느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따뜻하다. 기대가 된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낯설다. 다음 날 아침, 클로에는 한국에서의 첫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내부에는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편의점과 완전히 다르네. 음식 종류도 이렇게 많다니. 클로에는 라면과 삼각김밥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긴장하며 준비했던 한국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직원이 웃으며 가격을 알려줬고 클로에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내가 한국어로 뭔가를 해냈어. 그녀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출근 첫날, 클로에는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동료 수민을 만났습니다. 클로에 씨, 환영해요. 한국 생활.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수민은 클로에에게 회사 곳곳을 소개하며 업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사무실은 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매일 아침 진행되는 팀 미팅에서 팀원들이 서로 오늘도 화이팅!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주고받는 인사는 클로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날 저녁, 팀원들은 클로에를 환영하기 위해 회식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삼겹살,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클로에 씨, 한국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쌈에 싸서 먹어요. 팀원들의 설명에 따라 클로에는 자신만의 쌈을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너무 맛있어.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작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상사의 잔을 받을 때 한 손으로만 받은 것입니다. 순간 팀원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느낀 클로에는 당황했습니다. 다행히 수민이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께 잔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드리는 게 예의예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실수하니까요. 클로에는 부끄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클로에는 회사에서 첫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 한국 팀원들과 협력해 유럽 시장에서 성공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죠.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클로에 씨,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팀원들은 세심하게 피드백을 주었지만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클로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한국 특유의 빠른 실행과 높은 기준은 그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속도로 일하지 않는데 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몰라. 몇 주 후 팀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날, 클로에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도였지만 이 방향은 한국 시장과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해 봅시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클로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퇴근 후 클로에는 동료 수민과 술 한잔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수민, 난 점점 자신이 없어.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수민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에 씨,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그 말을 듣고 클로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거야. 그날부터 그녀는 팀원들에게 더 자주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더 효과적일까요? 팀원들은 그녀의 열린 태도를 반기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수민과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클로에는 새로운 캠페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시장의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두 시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당일, 클로에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팀장과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신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략은 한국 소비자들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 최적화된 접근 방식입니다. 동시에 유럽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형식을 유지해 글로벌 캠페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클로에 씨, 이번 전략은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의 균형을 잘 맞춘 점이 인상적이네요. 그 순간 클로에는 비로소 자신이 한국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클로에는 술잔을 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처음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배운 게 많았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팀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클로에 씨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해봐요. 이번 프로젝트는 클로에에게 성공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와 팀워크의 가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스스로도 더욱 유연하고 열린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려 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 경험은 그녀가 한국에서 적응한 것을 넘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클로에는 이젠 한국을 일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배움과 성장의 터전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이 지나자 클로에는 이곳의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고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보며 출근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죠. 점심시간엔 팀원들과 함께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를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클로에 씨, 이제 젓가락질도 정말 잘하시네요. 수민의 칭찬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포크가 그리웠는데 이젠 젓가락이 더 편해요. 클로에는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공부했고 틈틈이 한국 예능과 드라마를 보며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팀원들은 그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클로에는 회사 동료 수민의 소개로 한국 남자 민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 경복궁. 민준은 그녀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며 이곳을 선택했죠. 여기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그 시절 왕과 왕비가 살던 곳이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궁궐을 거닐던 클로에는 마치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추웠던 그날, 민준은 붕어빵을 사서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겨울 간식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뜨거운 붕어빵을 손에 들고 서로 웃으며 나눈 대화는 클로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민준과의 만남은 클로에의 한국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그녀는 점점 이곳에 더 깊이 스며들었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 쯤 추석을 맞이한 클로에는 민준의 가족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민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들의 모습에 금세 마음이 풀렸죠. 우리 클로에 씨가 이렇게 멀리서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민준의 어머니는 클로에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함께 송편을 빚으며 클로에는 한국의 전통과 가족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게 정말 따뜻하네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날 밤, 클로에는 자신이 한국에서
진정한 연결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클로에는 회사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녀는 이제 팀의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마케팅 시장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더해주었죠. 팀장은 클로에에게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클로에 씨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도전과 성장을 준 곳이에요. 여기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클로에는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처음 한국으로 올 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화면 너머로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클로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쁘구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린 항상 응원할게.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제 클로에에게 한국은 진정한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상 속에서도, 주말에 민중과 함께하는 소소한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내게 새로운 나를 찾을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줬죠.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클로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도전과 성장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함과 가능성.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닐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